신의 한 수 귀수편. 그야말로 간지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멋 외엔 딱히 이렇다 할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캐릭터들의 행동부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꼭 여러 명이 쓴 대본을 나중에 가서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주인공인 귀수가 어린 시절 누나를 자살하게 만든 황덕용에게 복수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나가 죽은 후 허일도를 만나 바둑을 배우고 성인이 된 후 똥선생을 만나 전국을 돌며 내기바둑 실력자들을 휩쓸고 다니죠. 초반부는 전형적인 타짜식 도박영화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승을 만나 실력자가 된 주인공이 복수를 위한 여정을 떠난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신의 한 수는 여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짜 같은 경우 판을 짜고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저게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함이 있었고, 화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타짜들의 손기술이 영화를 풍성하게 해줬었죠. 그런데 신의 한 수 귀수편은 소재가 바둑이다 보니 들키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함이나 화려한 손기술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투처럼 운이 아닌 완전한 실력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지 않았죠. 이미 영화의 초반부에 귀수가 바둑 천재란 걸 보여줬으니 이후 누구를 만나든 귀수가 혹시나 지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런 실력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을 대신하기 위해 연출 쪽으로 과하게 힘을 줬습니다. 특히 장성무당과의 대국에선 영화가 판타지로 보일 정도로 긴장감을 위한 연출이 과도했는데요. 귀수는 바둑 실력만으론 누구에게도 질 일이 없습니다. 귀수가 바둑에서 진다면 애초에 영화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복수를 위한 여정에서 주인공이 위험을 겪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장성무당에게 초현실적인 신기를 부여합니다. 대국을 하는 중에 귀수에게 죽은 누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심지어 누나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귀수에게 했던 말들을 똑같이 따라하죠.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된 귀수는 집중을 잃고 잠시 위기를 겪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음악과 죽은 누나의 다리가 바둑판 위에 매달린 상당히 섬뜩한 연출로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최종 보스전을 앞둔 귀수에게 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도 상당히 자규적이었습니다. 귀수는 드디어 누나의 원수인 황덕용을 찾아갑니다. 대기실에서 단둘이 있었지만 여기서 그를 처리하진 않아요. 이 영화에선 무조건 바둑이 기본입니다. 요이왕 보면서 쟤네는 왜 맨날 카드로 다 결판내냐고 따지면서 보지 않듯 이것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귀수는 다음날로 대국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귀수는 바둑 천재니까 이길 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또다시 위기가 조성됩니다. 귀수랑 일도 때문에 아빠를 잃은 외톨이가 똥선생을 납치하고 구출하는 과정에서 귀수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외톨이는 그냥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귀수와 외톨이가 어린 시절 서로 눈을 마주친 장면을 보고 이 둘 사이에 굉장한 대결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외톨이는 그냥 최종 보스전 가기 전에 귀수에게 위기 조성용 페널티를 주기 위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황덕용과의 대국 장면은 상당히 유치할 정도였습니다. 큰 강당에 프로 바둑기사 100명이 와있고 그걸 전부 이겨낸 귀수가 황덕용도 마침내 이겨내죠. 장성무당이 신기로 멘탈 공격하는 장면부터 좀 불안불안하더니 끝에 가선 실사 영화로 보기엔 상당히 오그라드는 101대 1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과하다 싶은 연출 외에 일도를 죽인 잡초를 귀수가 그냥 살려주고 자기 편으로 쓴다거나 뜬금없이 똥선생과 홍마담의 프로포즈 장면이 나온다거나 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애초에 바둑이란 소재를 버렸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전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신의 한 수 사활편의 프리퀄 작품이니 그럴 수도 없었겠죠. 과하다 싶은 연출 덕에 오히려 장면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모아놓으니 뭔가 애매한 영화였습니다.